사샤의 오디오북. 관을 산 사나이. 은담은 어려서 남에게 속기를 잘하고 좀 모자라는 바보스런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점을 운영하며 장사를 잘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장차 집안일을 물려주어야 할 은담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것이 항상 걱정거리였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꼭 한 가지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담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건만 바보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부모들은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은담의 나이가 18살이나 되었으니 어찌되었든 장사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은담에게 장사를 시켜보기로 하고 장사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을 은담에게 주었습니다. 문제없어요. 장터에 가서 돈벌이가 될 만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은담은 돈 주머니를 단단히 둘러매고 시장을 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시장에 오게 된 은담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은담은 궁리도 하고 구경도 하며 종일 장터를 누비고 다니다 보니 무화과 열매를 파는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옳지, 바로 저것이다. 저 무화과야말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상품이다. 저것을 사자. 은담은 주저하지 않고 무화과 장수에게 가서 상자에 가득히 담긴 무화과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잘 버는 물건을 사왔습니다. 잔뜩 궁금해하는 부모님 앞에서 은담은 신나게 무화과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의 맨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무화과 열매는 보기만 해도 싱싱했습니다. 그러나 꺼내면서 보니 속의 것은 거의 상해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멍청하게 속아. 무슨 물건이든 살 때는 샅샅이 살펴보고 사야지. 실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누가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물건을 파는 줄 알았어야 말이죠. 그 사람이 더 나쁘지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은담은 어째서 그 썩은 무화과를 파는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은담의 천치짓은 조금도 나아질 줄 몰랐습니다. 생각도 못한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저번에는 처음이라 그랬겠지만 이번에는 해낼 것도 같으니 속는 셈 치고 믿어봅시다. 힘들여 번 돈이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깝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키워야 할 자식이니 아버지도 부득이 동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잘 생각해서 실수 없도록 하여라. 돈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은담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이번에는 깜짝 놀랄 물건을 사오겠어요. 은담은 휘파람까지 불면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은담이 장터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농사꾼 차림의 한 사나이가 관을 질비하게 늘어놓고 자, 싸게 팝니다. 이 유태인의 관을 싸게 팝니다. 사람의 뼈가 들어있는 관이 싸요. 빚을 못 갚아서 죽은 유태인의 뼈가 쌉니다. 살 사람은 어서 오시오. 이렇게 멋대로 떠들어대는 사나이를 보게 된 장군들은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은담은 그 사나이가 왠지 딱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빚을 못 갚아 죽은 사람의 뼈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할 만큼 동정이 갔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뼈가 들어있는 관을 파는 겁니까?
은담이 의아해서 묻는 말에 사나이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인 나으리의 명령이요. 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 유태인들은 생전에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우리 주인에게서 빌어간 많은 빚을 갚지 못했다오. 우리 주인은 이들을 잡아다 지하실에 넣고 굶겨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뼈를 이렇게 팔아오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못 팔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오. 참 당신은 딱하기도 하오.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시오. 내가 사겠소. 자, 이 돈을 받으시오. 은담이 세지도 않고 돈 뭉치를 건네주자 사나이는 웬 횡재냐는 듯이 저를 꾸벅하고는 달아나듯이 가버렸습니다. 얼떨결에 한 짓이라 은담 자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은담은 관을 성당 근처의 유태인 공동묘지로 옮겨 하나하나 묻어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사온 게 없지 않느냐? 아니요, 사긴 샀지요. 관을 사서 묻어주고 왔지요. 자세한 경위를 듣고 난 어머니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동정심이 많기로써니 관까지 사서 묻어주는 은담의 마음이라면 보통 사람과는 무엇이 달라도 다른 데가 있다. 밤 늦도록 은담의 생각을 하던 아버지도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성공시키려면 내 말을 들으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길로 손을 씻고 대문 밖으로 나오면 장으로 가는 첫 유대인을 만날 것이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딸려보내시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별 괴이한 꿈도 다 있군.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사흘 밤을 똑같은 꿈만 꾸었습니다. 날이 밝자 유태인이 지나가길래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공손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지요? 예, 장터에 가는 길입니다. 마차를 내어드릴 터이니 제 아들도 데려가 주십시오. 유태인이 쾌히 승낙하여 둘은 마차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마차가 숲속의 외딴 오두막집 근처에 이르자 유태인은 은담을 기다리게 하고 그 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뼈가 흩어져 있는 방 안에서 3명의 험상궂은 사나이가 돈과 보석을 세고 있다가 깜짝 놀라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태인이 그들에게 돈 많은 상인이 이 옆을 지나갈 것이라고 함께 털어서 나누어 갖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태인이 먼저 집에서 나와 창문에 기대섰다가 뒤따라 나오는 사나이들을 차례로 내리쳐 죽인 뒤에 은담을 불러 2개의 보자기에 나누어 싸가지고 마차를 몰아 어느 주막집에 당도한 뒤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오늘 은담은 이 유태인의 끔찍한 장면을 보았지만 왠지 이 유태인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막집에는 아주 예쁘게 생긴 처녀가 있었는데 근심에 쌓인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유태인이 까닭을 묻자 주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신랑이 이유 없이 죽는데 벌써 3번째나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유태인은 은담에게 귀뜸을 해준 뒤에 은담을 사위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펄쩍 뛰었으나 유태인의 설득으로 드디어 승낙을 해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이 끝나자 유태인은 이제는 헤어져야 하겠으니 보물과 돈을 반씩 나누자고 해서 공평하게 모두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태인은 신부까지도 반으로 나누어 갖자고 하자 은담은 기가 막혀서 재물과 신부까지 모두 유태인이 차지하라고 했지만
유태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드디어 유태인은 신부를 나무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 신부를 찍으려고 하자 신부의 입에서는 큰 뱀이 불쑥 나왔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유태인은 뱀을 내리쳤습니다. 드디어 뱀은 몇 동강으로 잘렸습니다. 그러자 신부의 얼굴에서 화색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의 부모와 은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제서야 신랑이 죽어간 이유를 알고 유태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은담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담, 당신은 나를 구해주었소. 나는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어 쓸쓸하게 방황하던 넋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친절하게도 우리의 유구를 사다가 장사를 지내줘 우리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소. 내가 죽이고 돈을 챙겼던 사나이들은 흉악한 도둑놈이었소.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일러주었던 것이오. 앞으로 잘 사시오. 유태인은 말을 마치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의 부모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녀 아마오. 멀고 먼 옛날 이 세상도 그 위의 온갖 생물도 이제 막 만들어지려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오라는 아주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생김새는 마치 둥근 보름달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개울가에 앉아 있노라니까 수없이 맑은 고깃대가 눈앞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기의 모습은 마치 달걀 같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오는 고기들이 너무나 귀여워 물속에 살그머니 손을 집어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의 고기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어느 사이에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더니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마오가 벌떡 일어나자 고기는 첨벙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아마오는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마오는 귀여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아마오는 2달 된 아기를 안고 개울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기는 쌕쌕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개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눕혀놓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젖을 먹이려고 나와보니 그 사이에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그녀는 아기의 시체를 껴안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입맞추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도록 어머니 아마오는 죽은 아기를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인사를 해도 그녀는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햇살이 나뭇잎 사이에서 비치기 시작하자 죽은 아기가 갑자기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봐요. 짐승과 새들이 우리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아요? 저것들이 나를 너무 놀라게 해서 내가 죽었었지요.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소나무에서 송지를 뜯어 태우세요. 그러면 저것들은 모두 취해 자빠지면서 돌로 변할 거예요. 그래야 엄마도 편안히 쉴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더니 그 후로 영원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아마오는 숲속의 아기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말대로 송진을 뜯어다 불을 붙였습니다. 탁한 송진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자 잠자던 짐승들은 모두 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자 타조도 커다란 솔개도 모두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코브라 뱀과 멧돼지와 악어만은 돌로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놈들은 먹이를 찾아 바다 쪽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오는 급히 바다 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악어와 멧돼지는 바위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돌로 이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멧돼지와 악어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오는 몸을 토막내어 강에 던졌습니다. 큰 코브라 뱀은 개울 속에서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마오는 코브라가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기슭에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마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정에 뛰어가 보니 코브라 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송진을 태워 뱀도 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소원을 모두 풀어준 아마오는 그 고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숲속을 마냥 걸어가다 보니 인간이 사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오는 그들과 머물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궁이를 쌓는 법, 타피오카 뿌리의 요리법 등 온갖 쓸모있는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녀를 친절한 선생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모습을 감추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사람 아닌 다른 것으로 변했는지 그것마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리한 바보. 영국에 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꼭 하고 마는 성미였습니다. 존 왕은 남의 사정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의 명령을 어기기만 하면 사정없이 처벌하였습니다. 이 왕이 어디로 외출할 땐 그 행렬이 밭이건 목장이건 남의 집들이건 상관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자리는 임금님이 행차하신 그 뒤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고 관리들이 지키면서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양이나 소를 기르는 것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어느 마을 사람들이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담. 아무리 임금님이 행차한 뒤라 해서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양이나 소도 못 기르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는 거나 다름없어. 아, 임금님의 행차는 큰 문제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임금님의 행차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고 보니 백성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 그 존 왕이 고3이라는 마을을 통과하여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행차하게 된다는 소문이 이 마을에 전해왔습니다. 고3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전해 듣고 야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우리 목장이나 밭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우린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여 임금님의 행렬을 이르러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무슨 좋은 방법을 꼭 생각해내야겠는데 이곳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나는 길에 장애물을 눌러놓아 막는 것이 어떨까?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맞대고 의논한 끝에 총동원하여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운반해 오며 강변에서 큰 돌을 굴려오기도 하며
마을 입구에 담을 높이 쌓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임금님의 행렬이라 해도 이곳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야. 그래서 통과하길 단념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게 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괘씸한 놈들이군. 이놈들 두고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왕은 얼굴을 시뻘겋게 하고서 당장 신하들을 불러 여봐라, 고산 마을 놈들이 나의 행렬을 자기들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아 놓았다는데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빨리 조사해 오도록 하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벌로써 마을 사람들의 코를 모두 잘라버리도록 하라. 하고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고산 마을을 조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재빨리 전해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큰일 났다. 그 남북한 임금님의 신하들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들의 코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 공연히 그런 짓을 했어. 이젠 꼼짝도 못하고 우리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신하들이 오게 되면 어떡하지? 큰 변을 면할 수 있는 무슨 좋은 수는 없을까?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이고서 열심히 생각해 보았으나 좋은 방법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한 사람이 그렇다, 좋은 수가 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무슨 수지? 좀 어려운 일이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큰일이니까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어. 모두 가까이 다가와 귀를 빌어줘.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들려주었습니다. 과연 그렇겠군. 오라 오라. 일러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빙긋빙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며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5명의 관리들이 모두 거만한 태도로 고산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길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조사하러 왔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다니 이런 무례한 놈들을 보겠나. 관리들은 몹시 화가 나서 투덜투덜 하면서 이놈들 곧 우리들의 무서운 솜씨를 보여줘야겠다 하며 마을을 향해 빨리 모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가위가 쥐어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모두 귀가 먹었나? 관리들이 마을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니 사람들의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가 보았더니 한 농가에 5, 6명의 사나이들이 모여서 커다란 짐수레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은 수레에 줄을 매어 끌어당기고 몇 사람은 통나무로 밀어 올리면서 소리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이었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무슨 저런 짓을? 관리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봐, 당신들은 거기서 무엇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숲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늘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여전히 영차 하면서 수레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바보 녀석들 좀 보겠나? 저 따위 짓을 한다고 해서 숲이 그늘 속으로 들어갈 리가 있나? 관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렇습니까? 하며 마을 사람들은 아주 감탄하는 얼굴을 하고서 지혜가 있는 분들의 말은 역시 틀리는군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일은 그만두기로 할까요? 그렇겠군, 그만두자. 옳은 말이야, 그만두는 것이 옳아 하며 모두가 맥이 빠진 듯이
땅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관리들은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몰골에 쓴 웃음을 지으면서 모두 머리가 돈 바보 녀석들 뿐이구만. 저 따위 녀석들은 상대도 할 수가 없어. 그러게 말이다. 저런 바보들을 상대했다가 우리까지 바보가 되니까 내버려 두고 가자. 하며 여기서는 조사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의 코도 자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 사나이가 커다란 문을 등에 짊어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봐. 당신은 문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나? 관리가 이렇게 묻자 그 사나이는 예, 저는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가는 길인데 내가 집을 비워두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와 문을 비틀어 열고 들어간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문을 떼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는 이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바보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다. 머리가 돌아도 이만저만 돈 것이 아니다. 관리가 상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엔 길바닥에서 5, 6명의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둘러싸고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꼬리를 눌러라. 대가리를 꽉 잡아라. 무언가 하고 관리가 들여다보니 통 속에서 미끌미끌한 뱀장어를 잡아 올려 그것을 옆에 있는 웅덩이 속에 던져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하고 한 관리가 묻자 마을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뱀장어는 우리들이 시키는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웅덩이 속에 던져 넣어 빠져 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전보다 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바보들은 할 수 없군. 바보 중에 바보들이야 하며 그냥 지나쳐 이번엔 숲 가까이까지 걸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높이 쌓아 올리기도 하고 담을 만들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행차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틀림없이 이놈들의 수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관리들은 이봐, 무엇들을 하고 있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일손을 멈추고 일제히 관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빨리 대답하라. 그러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예, 저쪽 나무 위에 뻐꾹뻐꾹하며 울고 있는 뻐꾹새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딴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들이 힘을 모아 돌을 쌓고 담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말을 듣자 자기들의 머리까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가 되어 이 마을 놈들의 머리는 어떻게 되었길래 이 모양일까? 하며 다시 그냥 지나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가는데 이번에는 언덕 위로부터 하얀 공 같은 것이 굴러내려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건 또 뭘까? 관리가 언덕 위를 쳐다보니 5, 6명의 사나이들이 언덕 위에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작은 치즈 뭉치를 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봐. 그런 데서 치즈를 굴리면 어쩌자는 거야? 관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자 한 사람이 손을 흔들어 보이며 예,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들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를 굴려서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을 치즈에게 가르쳐 주십사 하고 있는 중이옵시다. 하고 능청맞게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바보 마을 사람들에게 그만 멀미가 났는지 아이고 머리야 하며 각기 자기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중에 바보들만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있다니.
꿈에도 듣도 보도 못한 바보들을 말이야. 관리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나이가 한 발 나서며 나리들 아닙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자들 뿐이옵니다. 하며 자랑스럽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이상 더 마을을 조사하는 일은 오히려 자기들이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 어디를 가나 제정신을 가진 인간은 없어. 글쎄 말이다. 이런 천하 바보들과 상대를 하여서 조사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우리들까지 바보가 되고 말 것이 틀림없어. 그만 물러가자. 빨리 이 바보 마을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내 머리도 돌고 말겠다. 나도 그래. 빨리 물러가자. 관리들은 앞을 다투어 이 마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관리들은 존 왕 앞으로 나가 고산 마을에서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존 왕은 하도 우스워서 배를 움켜잡고 한바탕 크게 웃더니 난 그런 바보들만 모여 살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단 말이다. 그런 바보 녀석들을 상대로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숨을 돌리면서 존 왕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의 행렬이 될 수 있는 대로 고산마을 쪽으론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바보 같은 녀석들만이 모여있는 곳이라 나에게 어떤 행패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말이다. 모두 명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고 분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고산 마을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존 왕의 행렬이 마을 가까이도 오지 않고 멀리 피해가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존 왕의 분부를 전해 듣고 바보의 마을 만세, 영리한 바보 만세 하고 서로 덥석덥석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들은 바보다. 마을을 지킨 우리들은 바보다. 만세, 영리한 바보 만세.